인지장애가 있거나 치매 같은 거, 신경질환이 있거나 근육이 좀 약해져 있거나 우리가 걸을 때 크게 생각을 하고 걷지는 않아요. 신발이 너무 한쪽이 너무 많이 닳는다, 누가 너 좀 걷는 게 이상한 것 같다, 달라진 것 같다, 이렇다 그러면 일상 속 관절 척추 뼈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의 닥터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주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걸음걸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걸어야 올바른 걸음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발을 한 발을 떼서 한 발을 붙이고 그 다음 발을 떼서 한 발을 붙이고 하는 게 걸음인데, 발이 땅에 닿아 있는 타임과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다음 발 닿을 때까지의 타임으로 나뉘어집니다. 입각기하고 그 다음에 유각기, 스탠스 페이즈, 스윙 페이즈 이렇게 나뉘는데, 입각기는 60%를 차지하고요. 유각기는 이제 40%를 차지하는데, 스탠스 페이즈가 걸리는 시간이 한 0.6초에서 0.8초, 그 다음에 스윙 페이즈에서 걸리는 시간이 0.4초에서 0.5초 정도예요. 그러니까 걷는 게 1초에서 1.2초 정도면 한 발이 띄어져야 되거든요. 이 스탠스 페이즈 때는 뒤꿈치가 닿고 뒤꿈치에서 이제 정중앙까지 가는 시기 2개, 그 다음에 미드 스탠스, 그러니까 딱 서 있을 때 3단계, 뒤꿈치가 들어질 때가 4단계, 그 다음에 발이 푸시업 할 때 이게 5단계로 나뉘어지는데, 그것도 또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지켜지고, 그 다음에 스윙 페이즈 때는 3단계로 나뉘어요. 떨어져서 앞으로 가고 또 착지할 때까지. 그런 것들의 타이밍, 비율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거에 걸리는 시간들이 잘 지켜지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이 한 발자국과 다음 발자국, 이 보폭의 거리가 균일한지, 비대칭이 없는지, 너무 짧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이제 건강한 걸음걸이에 대한 척도가 되게 됩니다. 그럼 내 걸음걸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정확하게 걷는지를 알고 싶으면 보행 분석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과 방향과 이런 것들이 측정이 돼서 리포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걸 보게 되면 내가 팔자로 걷는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걷는지 분석을 해서 받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누가 너 이렇게 걷는데더라 저렇게 걷는데더라, 이게 병적인 건지 아닌지 사실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걸음걸이에 따라 무릎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걸음걸이가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입각기의 그 첫 2단계가 이제 뒤꿈치가 닿고 앞쪽이 가고, 그 다음에 3번째 단계인 이 미드 스탠스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대든지, 그때 압력이 너무 많이 가해지든지, 이러다 보면은 압력 전달이 무릎으로 되면서 무릎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하루에 많이 걷는 분들 10,000보, 20,000보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거다 보니까 제대로 잘 걷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걸을 때 크게 생각을 하고 걷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걷는 거는 대부분이 습관이거든요. 내 습관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 보행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신발이 너무 한쪽이 너무 많이 닳는다, 누가 너 좀 걷는 게 이상한 것 같다, 달라진 것 같다, 이렇다 그러면 한 번쯤은 보행 분석기가 있는데 가서 분석을 받아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거에 대해서 따로 연습을 좀 해서 앉아 있을 때부터 일어설 때부터 걸을 때 이렇게 다 나뉘어서까지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연습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무릎에 가장 안 좋은 걸음걸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걸음걸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릎이 안 좋을 때 어떤 걸음걸이가 나오거든요. 관절염이 있다 보면은 약간 안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걷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는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은, 러닝할 때 무릎에 이제 하중이 전달이 많이 안 되려면 뒤꿈치부터 닿아서 이렇게 제대로 걷는 거의 과정을 잘 습득을 해서 뛰는 버릇을 해야지 무릎에 무리가 좀 덜 가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디고 앞쪽으로 가서 하중을 괜히 더 쓸데없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입각기가 좀 긴 사람들이 인지장애가 있거나 치매 같은 거, 신경질환이 있거나 근육이 좀 약해져 있거나 이런 데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한쪽이 보폭이 좀 짧고 한쪽은 좀 길고 이러면은 낙상의 위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서 잘 걸으셔야 됩니다. 이 올바른 걸음걸이를 지금부터 걸으려고 하면 교정은 가능할까요?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걸음걸이에 따라서 이 다리 모양도 바뀔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뼈의 모양, 관절의 모양이 뭘 바뀌기에는 사실 성인이 된 우리들은 뭘 한다 그래서 뭐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걸음걸이로 좀 범인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걸음걸이는 사람마다 다를까요?
네, 달라요. 왜 우리 안 보는데 걸음소리만 듣고도 누구 왔다 뭐 이렇게 알잖아요. 제가 회진 돌 때 귀신같이 간호사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줄 안 돼요. 보니까 제가 또 특이하게 걷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근데 법보행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범인들을 잡거든요. 몇 년 전에 이제 유명했던 사건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CCTV 통해서 이분이 특정하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걸음은 어쩔 때 나오는 걸음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잡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모델 걸음걸이는 이 몸에 무리가 없을까요?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발의 각도가 5도에서 7도 정도 약간 바깥쪽으로 가고 일직선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보행입니다. 근데 이제 모델 워킹은 이렇게 걷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리의 근육들의 비대칭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안쪽으로 내전근이 좀 세야 되고 외전근이 좀 약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골반의 트임도 좀 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절적인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걸음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